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입니다. 아, 오늘 156편의 영상의 주제는 상철의 마음은 사화에서 이미 정숙을 떠났다라는 주제를 붙여보았습니다. 요즘 그 TV에 나는 솔로다 10기에 돌싱 특집에 출연하신 분 상철님을 오늘 포커싱을 하겠는데요. 지난 어, 4화에서 제가 상철님을 내면의 그 어떤 감정과 그분의 그 마음이 어떤 그 내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예측한 것이 정확하게 오늘 5화에서 상철님이 이제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혹시 어, 이 프로를 보시기 전에 김명희 교수 상담 TV에 들어가셔서 상담가가 본 상철의 눈물의 의미, 그게 제 4화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걸 보시고 오늘 것을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4화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물론 이 프로그램을 보지 않으신 분들도 이 영상을 접하시고 도대체 어떤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이제 이러실 수가 있는데요. 요즘 그 나는 솔로다 10기에 출연하신 돌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편권을 보시고, 그러니까 155편, 제 프로그램 155편을 보시고 오늘 것을 보시면 더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5화에서는 그 영수, 제가 여기서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뭐 님이라든가 씨라든가 이런 존칭을 생략하고 그냥 오늘 5화에서 그 상철을 포커싱해서 상철과 관계되는 정숙 그리고 영수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4화에서 영수와 정숙과 상철이 어떤 삼각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끝이 났어요. 그리고 5화에서 사실 제가 한 10분 정도 늦게 그 프로를 보게 되었는데 앞부분을 제가 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프로를 볼 때 표지의 영상처럼 이제 세 사람이 한 차를 타고 이제 식재료를 사러 가는 그런 영상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일일이 이렇게 나열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만든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아주 오래전에 아마 대학교 1학년 때였나? 아니 고등학교 3학년 때였나?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 뭐 그 제가 몇 년 됐다 그러면 제 나이가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오래됐습니다. 그때 어떤 영화를 봤냐면 제목은 생각이 나질 않는데 한 가정에 그 유아 그러니까 한 4살에서 한 5살 정도 된 아들과 그 한 30대 중반 정도 되는 부부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이제 추락을 합니다.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무인도에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다 죽어요. 그리고 이 부부와 이 아기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인도에서 완전히 이제 그 원시인처럼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이 아이를 글도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삶을 이제 서바이벌 해 그러니까 영이 삶을 살아가는 그 장면들이 지금 생각이 났어요. 왜 이게 생각이 났냐면 그러다가 이 아이가 그 뭐 인간과의 어떤 그 교류를 잘 못하고 그냥 엄마 아빠만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되거든요. 사춘기가 되는데 아버지와 남성적인 대립을 하게 돼요. 왜? 엄마가 여자가 하나니까. 그래서 그게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키면서 그 영화 장면이 지금 떠오르는데요. 그때 배우가 여서 배우가 수잔 헤어였나? 제가 아마 수잔 헤어였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여자 배우라서 제가 이름을 기억하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죠. 지금은 아마
할머니가 됐거나 아니면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영화의 장면이 뭐냐면 무인도에서 이렇게 인간이 이제 어떤 사회성을 훈련받지 않고 사회성을 습득하지 못한 채에서 엄마 아빠가 살아가다가 아버지와 적이 돼요. 왜? 여자인 그 엄마를 뺏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이가 집을 떠나서 조금 떨어진 곳에 나무 위에 집을 짓고 화살을 만들어서 아버지하고 적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어떤 그 인간이 인간과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그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물론 엄마가 글도 가르치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얘가 세상에 태어나서 본 거라고는 어렸을 때 한 서너 살 때부터 엄마 아빠 외에는 보지 않았는데, 신체적으로 이제 성장이 돼서 어떤 성을 이제 알게 될 때 엄마를 여성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적으로 생각하고 아버지로부터 엄마를 뺏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아버지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엄마가 그 섬에다 불을 질러서 이제 아들도 죽고 다 모두가 죽는 거죠. 근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왜 이 장면이 생각이 나느냐면 제가 이 돌싱 이 특집을 보면서, 특히 이번 그 돌싱 특집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인간이 음, 그 별로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짝을 찾는 거잖아요. 짝을 찾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좀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이렇게 좀 신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뭔가 설레고 이런 감정보다는 무슨 동물의 왕국을 보는 듯한 어, 그런 어떤 그 짝을 찾기 위해서, 그 이제 여섯 분이죠. 여섯 분인가? 맞나? 그래서 12분인가요? 12분이서 거기서 자기 짝을 찾는 거잖아. 근데 그 좁은 데서 자기의 이상적인 사랑과 현실적으로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사랑보다는 이제 돌싱들이다 보니까, 돌싱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번 이 10기에서, 나는 솔로 10기에서 돌싱 특집은 좀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돌싱글즈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신선한데, 이 프로가 신선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지나치게 그 현실적이고, 어떤 이렇게 썸을 타다가 사랑에 빠져서 짝을 찾고 이제 배우자로서 이제 결혼에 이제 재혼에 꼴이 나고 이런 어떤 순서라기보다는 조금 그 동물의 왕국을 보는 듯한 수컷과 암컷들의 어떤 그 내면의 세계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은, 그래서 조금은 좀 어떨 땐 좀 불편한, 예, 좀 그런 느낌이 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짝을 찾아가는데, 이번에 5화에서는 그 제작진들이 랜덤 이렇게 한 두 쌍 정도가 이제 짝이 만들어졌는데, 랜덤 1대1 데이트로 해서 이렇게 다 그냥 섞어버리죠. 그래가지고 그 정숙 씨라는 분이, 아직 제가 존칭 빼겠습니다. 정숙이 그 제일 큰 언니로서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동생들한테 너희들 이제 짝을 만나면 상철과 영수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을 좀 혼란스러우니까 좀 물어봐 달라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모두가 다 이제 그렇게 그 정숙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그 영상을 보면서 하지 않고 말로 하려니까 조금 답답한데요. 이제 상철에게만 포커싱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4화에서는 상철은 이미 정숙을 떠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정숙이 상철이 가장 싫어하는 그 행동을 도에 넘치도록 했다는 거. 그런데 정숙은 5화에서 보니까 그 여성 출연진들 모두가 이렇게 그 영수와 그 상철 그리고 정수 삼각관계 안에서 상철이가
영수를 질투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었잖아요. 제가 4화에서 정수기가 상철이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함으로 해서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표현을 썼는데, 상철이가 그 말을 현숙과 1대1의 데이트에서 그 말을 이제 하게 되죠. 현숙이가 그 큰언니 정숙의 지령을 받아서 물어보죠. 지금 정숙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직진하실 것인지, 이렇게. 그랬더니 no,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황을 얘기하게 되죠. 자기가 가장 영수 때문에 질투를 한다는 것은 완전히 오해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는 자신이 예전에 전 부인도 이렇게 난척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런 행동인데, 그날 정숙이 그런 행동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되죠. 그래서 현숙이가 또 그 말을 또 전해요. 이게 어른들의 세계 같지가 않고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또 그거를 가서 또 정숙이가 물어보니까, 이게 서로 그 짝을 찾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계 같지가 않고, 초등학생들이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그런 어떤 그런 이상한 분위기를 제가 오늘 좀 느꼈는데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 영상을 좀 만들기가 약간 좀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사로서 상철의 그 눈물의 의미를 제가 155편, 김민희 교수 상담지 155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상철이 그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현숙이가 또 그걸 또 여성 출연진들한테 다 또 전해요. 그 전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성들한테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애들도 아니고 또 그걸 가서 현숙이가 다 전하고. 아, 그래서 이제 정수이가 이제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자기는 두 사람의 이제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약간 기분이 좀 업된 상태죠. 그래서 그 출연진들이 물어요. 영수와 상철 중에서 누구가 더 마음에 있느냐 그랬더니, 영수는 그냥 배우작감이고 상철은 연인, 연애하는 뭐 이런 걸 말하는데, 상철은 이미 떠났다는 거죠. 이제 그걸 알고 이제 다음 화에서 이제 정수기의 분노가 표출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조심스레 유추를 해 보는데요. 자, 일단 오늘 이 영상도 상철에게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작진들이 허락한 랜덤 1대1의 데이트에서 현숙과 데이트가 되잖아요. 근데 상철의 그 원픽이, 퍼스트 원픽이 누구였어요? 현숙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현숙이가 정숙이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렇게 아닙니다. 저는 질투한 적이 없습니다. 음, 본인이 가장 싫어하는 거, 그것을 하는 그날 많은 행동을 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정숙에게도 자기는 예전에 전처가 변호사였는데 그런 난척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사람이 싫다. 변호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검사가 됐든, 검사란 말은 안 했네요. 변호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so what? 자기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여성 출연진들에게는 얘기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그건 오해였다. 그래서 자기는 정숙을 이미 떠났다. 근데 현숙 네가 원픽이었고, 그러나 나이 차이가 많아서 자기는 감히 엄두를 못 냈다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죠. 현숙도 그 상철에게 자기도 한 번쯤은 서로 대화를 하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6화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요? 나는 솔로에서 느끼는 좀 신선하고 좀 설렘이 있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좀 존중하고, 또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썸 타는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이제 또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그런 모습은 이번에 돌싱 그 특집에서는 제가 좀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고, 좀 뭔가 이렇게 이 나이들은 많은데 하는 행동들은 초등학생들 같다는 생각이 조금
제 얘기를 들으면 출연진들께서 좀 기분이 좀 나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 어떤 산뜻한 그런 기분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55편 제 영상 155편에서 이제 상담가가 본 상철의 눈물의 의미, 그래서 상철의 바이칼처 이중 문화권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미국 문화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 상철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상철은 이미 떠난 거죠, 정숙을.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핵심의 핵심의 워드는 뭐냐면, 좀 더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조금만 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좀 존중하고, 아니 서로가 1대1로 얘기를 해야지 자신의 감정들을. 근데 이렇게 막 전달을 하고, 또 1대1로 데이트를 가는데 자기들의 이야기는 안 하고 딴 사람 얘기를 한다는 것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진행이 이상하게 정수 큰언니의 지령을 받아서 그런지 분위기가 또 이상하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현숙과 상철이가 이제 이렇게 짝이 됐잖아요. 과연 상철이가 가장 원했던 원픽의 현숙과 데이트에서 어떤 발전이 있을지 그것도 좀 기대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옥순이나 뭐 영식이나 영철과 영자 이야기는 여기서 섞지 않겠습니다. 그건 따로 또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우연히 이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특히 이제 이혼도 하고 이혼한, 혹은 2번씩 이혼한 출연자들 계시고, 그래서 저분들의 내면에 얼마나 아픔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됐는데요. 프로그램이 좀 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성숙한 그런 모습을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처럼 여기 얘기를 갖다 이르고 또 그리고 또 저기 얘기를 또 갖다 이르고, 그리고 한 사람에게 마음을 이렇게 직진한다고 꽂았다가 다시 또 변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화에서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인데,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다가 딱 이 12명을 갖다 놓으면 그런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수 씨도 뜬금없이 상철과 정수이가 데이트하고 돌아온 그 틈을 타가지고 내가 너에게 관심 있었고 네가 너무 좋았고 아름다웠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이것도 좀 보기가 좀 그랬고요. 그래서 좀 이 프로그램이 조금만 더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얘기가 좀 여러분들이 비위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영수와 정숙과 상철이 한 차를 타고 식재료를 사러 가는 영상이 비춰져서 제가 이제 TV를 보다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표지에다 올렸는데요. 현숙은 상철과 랜덤 1대1 데이트에서 돌아봐가지고 정숙과의 사화에서의 태도를 보면은 이제 난 두 사람에게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조금은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약간 좀 우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 5화에서 현숙이가 상철의 이야기를 전하게 되죠. 질투가 아니고 언니의 정숙 언니의 행동에 대해서 좀 기분이 안 좋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표현을 하는데, 6화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제가 좀 기대를 한다면 조금 더 성숙한 어른들의 모습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이 12분을 무인도에다 갖다 쏟아 놓으면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직진할 것처럼 커플이 이미 만들어졌는데 제작진에서 이거 좀 섞어버리니까 또 지금 혼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화에서 과연 이게 어떻게 상철과 정숙이 어떻게 될지, 아마도 상철이 정숙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야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누굴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상철이가 일부러 누굴 통해서 하려고 했던 건 아니죠. 현수이가 물어봐서 그렇게 된 건데. 그리고 이제 상철이가 그런 얘기를 하죠. 자, 이제는 그건 오해였습니다. 나는 정숙에게 뭐 질투하고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 정숙의 행동 때문에 기분이 나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 남의 얘기하지 말고 우리 두 사람이 얘기를 합시다. 그게 정상이죠. 두 사람이 얘기를 해야죠. 근데 다들 데이트를 가가지고 자기들이 얘기를 안 하고 다 남의 얘기를 하고 그게 애들도 아니고 저 초등학교 애들 같아요. 초등학교 애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어, 새로 누가 왔는데 누가 걔를 좋아한대. 그런데 얘는 이렇대 저렇대. 이게 어른들의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다 정수기의 지령을 받아서 동생들이 열심히 가서 이르는 그런 모습같이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56편 상철의 마음은 이미 사화에서 정숙을 떠났다라는 주제를 다뤄보았습니다. 또 우리 그 다른 분들의 영상은 또 준비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김명희였습니다.